오늘의 주인공 패트릭 베이트먼은 남부러울 것 없는 금수저입니다. 그는 뉴욕 한 투자회사 사장의 아들로 하버드 경영학과를 나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꿀 줄도 알고 매일 각종 유흥을 즐기는 건 물론 잘생긴 외모와 재력으로 아무리 잘 나가는 모델도 손쉽게 꼬시죠. 그런 그의 유일한 할 일은 Where are you going? I've got to return some videotapes. Where are you going? I have to return some videotapes. 그리고 매 끼니마다 유명한 식당을 예약하는 일입니다. 패트릭은 사람들과 있을 때면 한껏 자기 멋에 취해서 이런저런 있어 보이는 말들은 다 주절거리는데요. Like what? Well, we have to end apartheid for one, and slow down the nuclear arms race. And we have to return traditional moral values. We have to promote general social concern, and less materialism in young people. 하지만 그는 본인이 내뱉은 말과는 달리 동양인 세탁소가 의문의 얼룩을 지우지 못한다면서 막말과 고함을 서슴지 않고 집에선 늘상 성인 비디오를 틀어놓으며 자신의 약혼녀는 놔두고 친구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하다 이거죠. 그런 패트릭에겐 남에겐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머릿속에 가득한 살인 충동인데요. 특히 그는 아주 조그만 일로도 쉽게 분노 게이지가 차올라서 가끔씩은 눈에 띄지 않게 그 충동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Hello, Halberstram. Nice tie. 바로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동종업계 동료 알렌인데요. I got an 8:30 res at Dorsia. Sea urchin ceviche. Doors on Friday night. How do you swing that? I think he's lying. 알렌은 패트릭이 예약하려다가 거절당했던 보르시아라는 식당을 그것도 금요일 저녁에 예약했다고 합니다. 패트릭은 새로 뽑은 자신의 명함을 뽐내며 화를 삭히려는데 이때다 싶어 너도 나도 명함을 꺼내며 자랑하기 시작하고 알렌이 주고 갔던 명함까지 나오는데요. Look at that subtle off-white coloring. The tasteful thickness of it. Oh my God. It even has a watermark. 패트릭은 자신이 예약하지 못했던 식당에 예약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보다 훨씬 더 멋진 명함까지 갖고 있는 알렌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알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술을 진탕 먹인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흥겹게 춤을 추며 알렌을 도끼로 내리찍어 살해합니다. 죽일 때는 신나게 죽였지만 인생은 실전이죠. 며칠 뒤 알렌의 실종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사설 탐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알렌이 패트릭의 이름을 마커스라고 잘못 알고 있던 바람에 그가 죽기 전 패트릭을 만났다는 사실은 모르는데요. I mean, no one's dealing with the homicide squad yet or anything, right? No, not yet. As I said, we're not sure. Basically, no one's seen or heard anything. 패트릭은 탐정이 아무 결정적 단서도 없다는 것을 알고 여유로워집니다. 사실 그는 알렌을 죽이고 나서 곧장 그의 집으로 가 그가 갑자기 어디론가 떠난 것처럼 위장했거든요. 그를 목격한 친구가 있긴 하지만 Patrick? Where did you get that overnight bag? Jean-Paul Gaultier. 걱정 안 해도 되겠죠. 탐정이 헛다리 짚는 걸 안 패트릭은 신이 나서 축하 파티를 할 작정입니다. I'm Paul. My name's Paul Allen. You got that? 자신이 죽인 알렌의 이름을 도용하다니 치밀한 건지 정신이 나간 건지 알 수가 없죠. 패트릭은 위기를 헤쳐나간 자기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나 봅니다. 다음날 다시 찾아온 탐정은 알렌이 사라진 날 패트릭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패트릭은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대는데 Huey Lewis in the news.
Great stuff. I just bought it on my way here. You heard it? Never. 탐정이 말한 앨범은 패트릭이 알렌을 살해할 때 틀었던 음악입니다. 신나게 춤추면서 도끼질 해놓고 모르는 척하기는. 그나저나 탐정이 드디어 낌새를 챈 것일까요? 심란한 패트릭은 몸을 사려도 모자를 파네 이제는 도르시아에 가보고 싶다는 비서 진까지 꼬득입니다. Dorcia, yes? Yeah, can you take 2 tonight at, well, let's say 9 o'clock? We're totally booked. 2 at 9? Perfect. See you then. 진은 패트릭에게 별 의심 없이 호감을 보입니다. 패트릭도 얼굴빛 하나 안 바뀌고 친근한 듯 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사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진을 죽일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거의 옮기기까지 하는 그 순간 때맞춰 울리는 보이스메일로 진은 구사일생하고 패트릭은 정신이 든 듯 침울해 합니다. I think if you stay, something bad will happen. 다음날 탐정과 식사를 하는 패트릭. 탐정은 알렌이 마지막으로 만나러 갔다던 마커스를 의심했지만 마커스는 알렌이 죽은 그 시각 알리바이가 있다고 밝혀졌다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커스는 알렌이 죽은 그 시간에 패트릭과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패트릭은 마커스의 알리바이의 모임승차에서 다행히 의심을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는 형사가 다녀간 후 이번에도 곧바로 사냥감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패턴이 보이시나요? 패트릭은 이상하게 용의선상에서 멀어질 때마다 누군가를 잡고 살해합니다. 잡히고 싶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잡아가줬으면 하는 듯이요. 이번에도 패트릭은 저번에 만났던 여자를 포함한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맙니다. 하지만 아무리 죽이고 또 죽여도 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그는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매다가 노부인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쫓는 경찰은 물론 더 이상 눈에 띄는 게 없다는 듯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닥치는 대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You're my lawyers, but I think you should know I've killed a lot of people. Some escort girls in an apartment uptown. Some homeless people, maybe 5 or 10. 제발 그를 좀 잡아가라는 듯이 자신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다음날 패트릭은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알렌의 집에 숨겨놓은 시체들을 확인하러 들르는데 누가 와있네요. 여기 있던 시체들도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I'm looking for Paul Allen's place. Doesn't he live here? No, he doesn't.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에게 전화해서 회사를 못 나가겠다고 성질을 낸 패트릭은 그의 변호사부터 만나러 가는데요. 그런데 그 변호사는 패트릭을 데이비스라고 부르며 어젯밤 통화를 농담 취급합니다. Bateman is such a dork. Such a boring, spineless lightweight. 변호사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한 패트릭은 자신이 바로 패트릭이며 정말 다 자신이 한 짓이라고 그를 설득하지만 변호사는 그런 그를 이상하게 볼 뿐입니다. Because I had dinner with Paul Allen twice in London. Just 10 days ago. No, you... 한편 아무래도 패트릭의 상태가 걱정되는 진은 패트릭의 노트를 찾아보는데 지금까지 그가 저질렀던 살인들, 알렌도 여자들도 그리고 어젯밤 그 무자비한 총격도 다 그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끔찍한 상상이었던 걸까요? 2000년에 개봉한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의 영화적 메시지는 상당히 명확해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겉멋만 든 사회를 비판하는 영화죠. 이 영화에는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도 많지만
사실 웃음 포인트들이 많아서 저는 몇 번을 보면서도 매번 굉장히 웃으면서 보는데요. 여러모로 스릴러보다는 블랙 코미디에 가까운 영화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특히 패트릭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시니컬하면서도 의도치 않게 웃음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그의 살인 충동에 대한 고민을 흘려듣는 약혼녀한테 패트릭이 참지 못하고 이별을 구하니까 You're inhuman. No, I'm in touch with humanity. 영화는 허례허식만 가득한 개똥 철학을 늘어놓는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어느 식당을 예약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패트릭의 자포자기한 독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독백 장면은 널리 퍼진 자막 버전에서는 조금 아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His confession has meant nothing. 이는 의역을 과도하게 해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정신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머릿속에서 저지르는 살인만으로는 처벌이 자신을 피해갈 것이라고 하며 My punishment continues to elude me.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독백이자 고백이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합니다. 다른 의미로 의미심장하게 패트릭이 앞으로는 살인을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살인 사건이 정말 패트릭의 상상 속에서만 일어났던 일인가에 대한 의견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를 정도로 극도의 무관심이 만연한 사회를 그리기 때문에 패트릭의 변호사가 런던에서 만났다던 알렌이 정말 그 알렌인지, 그리고 패트릭이 마주쳤던 어딘가 미심쩍은 공인중개사는 정말 시체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에 대해 관객은 여러 방향으로 추리해 볼 수가 있죠. 특히 대사 안주, 인물 한 명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숨겨져 있는 뒷얘기가 굉장히 많아 더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였습니다.